요거는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로고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최근에 올린 스토리가 보여지네요. 이런 한복 스냅샷이랑 아마 이렇게 누가 이제 방문했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올리고 있죠.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요. 그냥 왜 보면은 왜 중간에 이제 고궁 같은 데 가면은 한복 막 빌려주거나 맞춤 대여하는 데들 있죠. 그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여를 해주는 그런 곳이고, 보시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 사항들의 대여 Q&A 같은 걸 남겨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내용들을 먼저 이렇게 스토리로 올렸다가 그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놨죠.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설명을 적어 놓고 여기 emplacenaver.com에서 연결 지은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네이버 플레이스로 연결이 되어져서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놨네요. 아까 얘기한 대로 경복궁 쪽에 있는 아랑한복이라는 어떤 한복 대여점이에요. 보시면 사진들이 다 보시면 컨셉이 한복이에요. 그쵸?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같이 느껴지지만 처음에 못 찍히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사진이 보시면 되게 색채가 예쁘죠? 곱고 예쁘게 되어 있고 딱 보았을 때도 되게 고풍스럽다, 나도 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까요? 자, 아니에요? 자, 이렇게 사진을 보면요, 이런 분위기 있는 어떤 감성적인 사진들을 많이 찍어 놓은 게 보일 거예요. 아마 여기서는 공동구매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자, 사진이 여러 개가 있는 건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요런 거는 지금 사진 여러 개 올린 거라면 요런 거는 이제 사진이 한 장으로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 거는 이제 동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생되는 어떤 동영상, 오디오도 올려놓은 게 보입니다. 중간중간 이런 실내 프로필을 올리면서 자기는 어떤 컨텐츠를 홍보하고 있는 업체인데 너무 예쁘게 잘 홍보하고 있어서 한번 보려고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네요. 요게 릴스라는 건데 얘네가 이렇게 릴스를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거 릴스 찍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릴스라는 게 짤막한 영상인데 스토리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요즘 릴스를 좀 핫하게 좀 많이들 보고 있어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 요거는 릴스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이제 방송한 거.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아마 판매를 하나 봐요. 원래 소리도 날 텐데 소리를 줄여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라이브 방송하는 영상 요것도 이렇게 보이고, 요거는 뭐냐면 태그. 요거는 태그된 영상인데요. 만약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본인이 이제 사진을 찍고 그거를 요 아랑한복을 만약에 태그를 했다면 이 아랑한복의 태그 부분에 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뜬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후원을 받는 그런 인스타그램들은 이런 식으로 이 사진이 어디서 출처를 받은 거다라는 거를 태그를 걸거든요. 이 사람네 한번 찾아가서 보면은 여기는 여기네요. 스튜디오 아랑하고 연결했네요. 그쵸? 그래서 거기서 찍은 거를 여기다 태그를 걸어서 여기에서도 같이 보이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되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 중 하나라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들어왔고, 일단 다시 우리 기본 홈으로 제가 넘어가서 설명을 할게요. 자, 관련된 페이지라면은 뭐 지금 뭐 특별하게는 안 보셔도 되긴 하겠다. 일단 설명을 먼저 좀 할까요? 자, 이 위쪽에 보시면 인스타그램이란 로고가 있고 여기 플러스, 요거는 뭐냐면 이제 게시글을 올릴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트는 우리가 어떤 알림 사항들 있죠. 누구누구가 좋아요를 눌렀다라든지 댓글을 남겼다라든지 이런 알림 사항이 보이는 거고, 이건 이제 다이렉트 메일을 보낼 때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이제 내 스토리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스토리가 올라가는 부분인데, 내가 스토리를 만들고 싶을 때는 여기를 클릭해서 내 스토리를 올릴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이 피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피드라는 곳은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내 친구, 예를 들어 팔로워로 되어 있는 사람이 뭔가를 이제 올렸을 때 내 피드에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했던 그 자취생으로 살아남기가 이렇게 요즘은 같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되게 정보 같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그냥 팔로워를 해놓았는데 이렇게 좋아요도 많이 받고 글도 지금 댓글도 많이 받은 게 보이죠? 자, 여기 있는 이 피드라는 부분에는요, 내 친구들의 글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소통이라는 해시태그를 팔로우를 하게 된다면 소통이라는 해시태그로 올라온 인기글도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폰서드라고 보이죠? 광고도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광고를 한 게 이렇게 스폰서드로 뜨는 걸 볼 수 있고, 제가 이 부분을 상상 뭐 특허인가요?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 보면 특허가 뭐예요? 라고 들어와 있죠? 보면 얘가 페이스북의 페이지거든요. 이렇게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광고주는 아마 인스타그램을 쓰진 않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여기 이 광고의 경우 더 알아보기를 누르면은 그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이 돼서 뭔가 이제 특허 등록하는 걸 바로 넣을 수 있는 연결 폼으로 연결이 되어지게끔 해놓은 걸로 보이네요. 자, 요런 게 이제 뭐냐면 엘리자베스 아덴을 제가 팔로우를 했을 때 여기 뜬 거였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링크 샵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골드 아이 캡슐을 제가 만약 누르게 된다면 이 골드 아이 캡슐을 웹사이트에서 보기가 이렇게 뜨죠. 이게 페이스북 화면이에요.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보기를 누르면 페이스북 샵에서 이제 넘어가서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되는 기능을 샵 태그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연결을 하려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페이스북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샵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제품들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인스타그램과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그걸 이제 쇼핑 태그 신청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소요를 해서 이렇게 제품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소통이라는 곳에 이제 올라온 글인데 그 소통이라는 해시태그를 연결시켰더니 이렇게 지금 어떤 글이 올라가 있는 거죠. 보통 인스타그램에서는 영상은 바로 재생이 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틱톡 영상을 이렇게 올렸던 것 같은데 바로 재생돼서 보여지는 게 확인되네요. 자, 이 정도로 일단 소개를 할게요. 이 집이라는 부분은 그래서 내 친구들의 어떤 피드에 올린 글들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팔로워를 맺은 사람들이 있다면 팔로워의 글 그리고 스폰서드라는 이런 광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여기 있는 피드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스토리라는 게 있는데 이 스토리는 내가 만약에 올려놓게 되면은 내 팔로워들한테 24시간 동안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아직 안 본 스토리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데 이 스토리를 눌러서 여기 있는 스토리를 다 보게 된다면 스토리가 테두리가 회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 해당 본 스토리는 저 끝으로 모양이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거를 만약 다 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당겨보면 얘가 사라졌죠. 어디로 가 있냐면 저 뒤로 가 있어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 스토리를 내가 약간의 시간텀을 둬서 여러 개를 올리게 된다면 한 번만 보여주고 뒤로 밀려나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가 다 보여진 후에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내 어떤 브랜딩 광고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스토리도 잘 쓰시면 많이 도움돼요. 자, 여기 돋보기. 이 돋보기는 검색이에요.
아까 제가 검색한 게 나와서 이게 이제 보였는데 이게 이제 검색을 말합니다. 아마 들어가 보시면 저랑은 화면이 좀 다르게 뜰 거예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검색을 한 거, 그리고 최근에 제가 뭐 좋아요를 누른 거, 요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제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제가 좋아할 만한 어떤 게시글들을 요 검색 탭을 눌렀을 때 보여지게끔 해주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한복 검색했죠. 그리고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웨딩을 했거든요. 결혼을 할 때 그 드레스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져서 봤더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여기 검색이라는 부분에 클릭을 하고 내가 찾고 싶은 걸 적어보면요. 그 해당 게시글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의 집이라고 한번 해시태그를 아까 적어보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게시글이 138만 개의 게시글이 있었고 인기 게시물과 최근 게시물 그리고 릴스로 구분돼서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지죠. 릴스가 좋은 점은요. 이런 식으로 릴스라는 게시물이 따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은 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게시물만 보는 게 아니라 릴스만 딱 모아서 볼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인기라는 거는 이제 최근에 제가 검색한 것들이 위주로 뜨는 거라고 본다면 계정이라는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계정을 뭔가를 검색을 하면요. 아까 댕댕이라고 쳤었죠? 소개글에 댕댕이가 들어가 있는 계정들이 앞쪽에 뜨게 돼요. 그리고 오디오라는 거는 이제 댕댕이라는 글이 들어간 오디오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 태그는 이제 해시태그를 찾는 건데 제가 댕댕이라고 적었을 때 댕댕이라는 글이 들어가 있는 해시태그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댕댕이 일상이라는 요 게시글을 눌러보게 된다면 그 게시글에 대한 인기 게시물 그리고 최근 게시물 그리고 릴스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내가 이 댕댕이 일상에 대한 해시태그가 궁금해서 이거를 팔로우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소통이라는 게 해시태그가 들어온 거 봤었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까 여기서 지금 찾으려니까 또 안 보이네, 그죠? 네, 소통이라는 해시태그가 들어온 경우는 그 소통이라고 해서 올라온 인기 게시물들을 받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때 저 샵을 이용해서 팔로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 게시물을 받아보는 게 저 팔로우다 보시면 되겠고, 자, 요 중간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은 릴스라고 해요. 그래서 짤막한 영상을 요즘은 이렇게 릴스로 올리고 있는데요. 이 릴스가 좀 유행인 거는 음악도 내 맘대로 골라서 넣을 수가 있고 영상을 올릴 수가 있는데 영상을 바로 찍어서 올릴 수가 있고 아니면은 찍어져 있는 영상을 가져다가 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릴스를 만들 때 우리가 다양한 어떤 필터 효과 같은 것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 릴스를 요즘 많이 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 넘겨보면 사람들이 올렸던 다른 릴스들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 때우기용으로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샵. 아까 샵 태그랑 관련은 돼요. 그래서 샵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샵 태그로 연결된 부분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떠 있어요. 그래서 니트 원피스나 뭐 이런 게 혹시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 웹사이트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되는 샵의 게시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그쵸? 요거 엘리자베스 아덴 거. 자, 여기서 보면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골드아이 캡슐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거를 바로 사러 가려면 클릭해서 구매하러 갈 수 있게 샵이라는 부분을 따로 이렇게 빼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건 이제 내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누르면 이제 내 계정으로 넘어와집니다. 지금 오른쪽에 제일 하단 부분에 있는 계정인데요.
여기를 눌러봤더니 계정의 정보가 이렇게 보여요. 자, 이쪽에 지금 보시면 계정의 아이디가 보일 텐데요. 이 아이디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다른 계정들로 넘어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선 저희가 개인 계정은 하나만 만들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스타그램은 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계정은 4개까지 연결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촌미라는 그 아이디, 뭐랄까 닉네임을 쓰시는 분의 그 오피셜 거기 같은 경우는요. 본인 그 개인 계정도 있고 그러고 옷에 대한 그런 계정도 있고 육아템이나 어떤 리뷰를 하는 그런 계정도 만들어서 갖고 계세요. 그 계정을 인스타그램에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바꾸면 되기 때문에 계정을 여러 개를 전환해서 관리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게 되어 있어요. 계정을 만드는 건 여기를 눌러서 계정 추가만 하시면 쉽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여러 개까지 만들 건 없어요. 계정을 만드는 거 일단 10개 이상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연결을 해서 동시에 쓸 수 있는 건 4개까지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4개 안쪽으로만 계정을 만들어서 전환해 가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 물론 지금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 계정은 저희 개인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저거 막 올려요. 근데 만약에 마케팅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올리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카페를 운영한다. 그럼 카페에 어떤 음식에 대한 것들을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 그럼 그것들만 모여있는 계정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실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관리도 여러 개 같이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필 부분 얘기를 했고요. 여기 아이디 부분 얘기했고, 그 옆에 보시면 플러스 표시는 뭐냐면 우리가 게시판에 이제 글을 올릴 거잖아요. 피드를 올릴 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게시를 할 거냐, 릴스를 올릴 거냐, 스토리를 올릴 거냐, 아니면 스토리 하이라이트를 만들 거냐, 아니면 라이브 방송을 할 거냐, 이런 것들 중에 골라서 넣을 수 있도록 여기 만들기에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석삼자 메뉴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프로필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그냥 인형 사진을 하나 집어넣어 놨어요. 자, 요거가 어떻게 보면은 만약 우리 회사 어떤 로고가 되거나 아니면 내 사진을 올리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아까 여기 스토리에서 뜨는 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스토리를 올릴 때 요 로고 부분, 프로필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게시물 올린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냥 진짜로 일상 것들이라 별다른 거 올린 건 없어요. 600개 정도 게시글을 올렸고 그 중에 팔로워랑 팔로잉이 보여지는데요. 이 팔로워라는 거는 따르는 자를 뜻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계정을 만들었어요. 계정을 만들었으면 그 계정을 궁금해서 소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사람들이 팔로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로워에 대한 설명은 저희 책에 나와 있는데 119페이지를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자, 팔로우랑 팔로잉, 팔로워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읽어보자면 팔로워라는 건 나를 팔로워하는 계정의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나를 따르는 자, 내 계정의 소식을 받고자 하는 자가 팔로워라고 본다면 팔로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팔로워하는 계정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대로 어떤 계정이 마음에 들어서 그 계정의 소식을 받고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계정에 이제 제가 팔로잉 신청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팔로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팔로워를 눌러보면요. 저를 이제 팔로워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맞팔로우 하고 있지 않는 계정 또는 교류가 적은 계정들이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계정을 우리가 볼 때 이 계정은 교류가 적으니까 삭제하겠다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가 있고요. 팔로잉이라는 거에서도 마찬가지로 교류가 적은 계정이나 피드에 많이 표시된 계정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팔로잉을 하거나 팔로잉을
뭐 취소를 하거나 숨기거나 할 때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수정하시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밑에 프로필 편집이라고 보이죠? 이 부분 한번 눌러보실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눌렀을 때 프로필 사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인스타그램을 처음 하실 때 실수하시는 게 여기에 사진을 클릭해서 프로필을 바꾸려고 하세요. 근데 얘는 프로필이 아니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예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 여기 있는 사진을 바꾸고자 해서 들어가시는 거라면 프로필 편집창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겠다 들어가 보면 새 프로필 사진,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가져오기 프로필 사진 삭제가 있는데요. 새 프로필 사진을 누르게 되면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으로 변경을 해서 프로필 사진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눌러보면은 이렇게 갤러리가 보이고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어떤 모양 이런 걸 선택해서 만약에 사진 사이즈를 대충 맞춘 다음에 여기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필터를 넣을 건지 말 건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필터 외에도 수정을 해서 밝기나 대비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들게 색깔이 맞춰졌다, 보정을 했다 라고 한다면 다시 화살표를 눌러서 바꾸게 되면 이 위쪽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굉장히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바뀌어졌죠? 자, 그리고 이 이름이라는 부분은 바로 여기 뜬 게 바로 이름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이름의 경우도 뭐 별다른 거는 없고요. 우리가 이름이나 별명, 비즈니스 이름 등의 회원님의 알려진 이름을 사용해서 계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이 이름 부분은 14일 안에 2번까지 변경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부분이 여기 뜨는 거죠. 그쵸? 이 부분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사용자 이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아이디예요. 그래서 아이디도 바꿀 수 있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제가 지금은 그냥 D81004로 넣었는데요. 이 아이디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네, 만약 제가 이렇게 만들겠다면 이걸로 제작해서 올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하게 되면 14일 동안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이름은 언제든지 변경은 일단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웹사이트. 이 웹사이트라는 부분에는 웹사이트를 한 개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내가 어디로 연결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데, 왜냐면 페이스북이나 그 기존의 이제 블로그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하나하나의 게시글을 올릴 때마다 웹사이트 링크를 따로따로 넣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게시글에다 링크를 넣어봤자 링크 연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걸 어디로 연결을 시킬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단 내가 만약에 연결할 게 많다라고 했을 때는 링크트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링크를 여러 개를 이제 정리해서 이 부분을 누르면 그 여러 개의 링크 중에서 선택해서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좀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웹사이트는 그냥 한 개 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걸 넣으실지는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개라는 부분에서 이제 글들을 적게 될 텐데요. 이 소개라는 부분은 내가 글을 적을 때 만약에 글을 검색을 해서 볼 때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기 검색창에다 아까 댕댕이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계정에 보면요. 여기 댕댕이, 요건 이제 댕댕이라는 이름을 준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 댕댕이 뭐 운동장 댕댕이 애견 해가지고 뭐 댕댕이 스튜디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길 눌러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많이 적어 놓거든요. 여기는 좀 내 생각보다 좀 덜 적은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검색이 돼서 나오게끔 넣어두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일단 여기 글을 적을 때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넣어주게 된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까맣게 적혀 있는 것보다 눈에 띄기도 하죠. 그리고 해시태그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활용하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을 만약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있는 사용자 이름과 소개도 그냥 죄송해요. 이름이란다. 사용자 이름 말고 이름이랑 소개도 내가 어떻게 넣을지를 생각을 해서 입력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사용자 이름은 그냥 생뚱맞게 짓기보다 예를 들어서 내 브랜딩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름을 지어주시는 걸 추천하고, 사용자 이름은 한글로는 지을 수가 없어요. 영문 숫자, 왜냐면 얘가 이제 주소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영문 숫자로 지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그건 한번 연결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부분은요, 연결된 페이스북 페이지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광고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페이스북 페이지를 연결을 해서 페이스북에다가 광고를 하면서 인스타에도 동시에 광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연결할 때 쓰는 페이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만 좀 설명을 하고 조금 쉬셨다가 이따 지금 11시 52분이니까 자, 요 석삼자 메뉴는 눌러보시면 설정, 보관, 내 활동, QR코드, 저장됨, 친한 친구, 뭐 정보센터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설정이라는 부분은 내 인스타그램의 설정 메뉴예요. 친구를 팔로우하거나 초대를 할 수도 있지만 알림이 뜨는 게 내가 싫다 하면은 알림을 끌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쇼핑이 연결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쇼핑을 팔로우하는 계정을 알림을 받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쪽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비공개 계정으로 잠글 거냐 이런 거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게시물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한테 태그를 허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팔로우하는 사람한테 허용을 하도록 할 것인지 이런 태그 허용 대상도 있는데요. 이게 아까 태그라는 게 이거였잖아요. 만약에 내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나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을 때 또는 내 제품을 상대방이 찍었을 때 그거를 저를 태그를 하게 되면 제 게시판에 올라가게 되는 게 태그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그하게 하는 거를 마케팅에서는 보통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보안, 광고, 계정에 대한 것도 있는데, 내 계정에 대한 어떤 정보를 내가 다루게 될 때 여기 계정에서 내가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돌리거나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고요. 이런 설정 메뉴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관이라는 거는 스토리로 올린 것들이 보관이 되는 곳이 바로 여기 보관이라는 공간인데, 여기서 내가 올린 스토리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이라이트로 뽑아낼 수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내 활동, 요거는 뭐냐면 최근에 내가 활동을 한 게 얼마나 몇 시간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방문 장소 링크를 눌러서 연결이 되는 경우랑 그리고 시간, 이용 시간 같은 게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QR코드, 요거는 뭐냐면 친구한테 이 QR코드를 보여주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아이디를 얘기해서 친구가 검색해서 찾는 게 아니라 QR코드를 스캔을 해서 친구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 저장됨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게시글들이 있는 것 중에 내가 만약에 관심이 가는 게시글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 이거를 게시를 내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책갈피 같은 게 있죠. 이렇게 눌러주면은 컬렉션에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어떤 광고물이라는 그런 게시물을 모아 놓을 수 있는 컬렉션을 만들어 놓으면은 광고들만 여기다 모아가지고 내가 볼 수 있는 일종의 북마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볼 만한 곳이라는 어떤 컬렉션을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눌러서 가볼 만한 곳들을 넣어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광고가 들어올 때 제가 나중에 막상 광고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광고 중에 눈에 띄는 광고들을 골라서 광고 어떤 게시판 같은 걸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왜냐면 피드로 그냥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보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스크랩용으로 활용을 할 때 이런 북마크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요건 이제 친한 친구들만 추가를 해서 내가 스토리를 올릴 때 그 스토리가 전체에게 공개가 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친한 친구들한테 도달이 되게 하는 것도 가능해서 그런 걸 연결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 정도 설명을 했고요. 제가 다시 집 모양을 눌렀어요. 자, 이 집 모양에도 지금 플러스가 있고 여기 프로필로 들어가도 플러스가 있어요. 집 모양 쪽에 있는 플러스를 눌렀을 때는 바로 게시물을 올릴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뜹니다. 형식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게시글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 릴스, 라이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여기서 어차피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프로필 창에 있는 플러스를 눌렀을 때는 아예 여기서 목록이 이렇게 앞에 보인다라는 게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느 쪽에 플러스를 누르시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제가 집 모양 쪽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 들어왔을 때 새 게시물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인스타그램은 보통은 1:1 사진을 선호해요. 그래서 1:1 사진을 넣는 걸 추천을 하는데 우리가 1:1로만 사진을 찍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때는 이제 가로로 긴 사진을 넣어야 할 때는 이렇게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1:1로 잘리지 않은 전체 사진이 다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걸 눌렀을 때는 양옆이나 위아래가 좀 비워져서 보이기 때문에 이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스타에다가 내가 어떤 컨텐츠를 올릴 때는 가급적이면 1:1로 사진을 찍거나 1:1로 그냥 들어가게 올려주시는 걸 추천하고요. 어떤 사진을 예를 들어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사진이 부득이하게 양옆도 다 나와야 되는 경우만 얘를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 이런 표시가 있는데요. 일단적으로 내가 게시물을 선택을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게시글을 선택했을 때 게시글은 한 장이 선택이 돼요. 근데 내가 만약 여러 장의 게시글을 올리고 싶다라고 할 때 이 버튼을 눌러서 여러 장의 게시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사진을 한번 골라볼게요. 뭐 아무 사진이나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냥 터치를 해보시면 하나만 들어가죠. 네, 얘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1, 2, 3, 4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게시물은 총 10개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터치하는 대로 순서가 붙죠. 그래서 게시물을 넣을 때는 10개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넣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고요. 여기서 만약에 요 화살표 표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화면에 대해서 필터를 설정할 수가 있도록 창이 나와요. 만약에 내가 사진을 골랐는데 이 사진과 옆에 있는 사진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면 사진을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 원하는 위치로 끌어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순서도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넣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이 있다면 이 사진을 꾹 눌러주시면 위쪽에 쓰레기통 보이죠? 그래서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려버리는 것도 가능하세요. 또는 내가 사진을 여기다 추가해서 더 넣고 싶을 때는 오른쪽 맨 끝으로 가보시면은 플러스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내가 추가하고 싶은 사진을 더 선택해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는 바로 이쪽에 있는 필터 효과인데요. 필터 효과를 누르면 필터가 설정이 되죠. 일단 전체적인 사진에 대한 필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B급 모양 있죠. 여기를 누르면 해당 사진에 대해서만도 필터나 수정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진에다가 수정을 해서 밝기를 좀 더 밝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조절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진 한 개, 두 개에 대해서도 수정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필터 효과를 줘서 똑같은 좀 동일한 느낌의 사진이 되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진을 만약에 다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배치도 내가 맞추고 싶은 대로 배치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올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일단 주의할 거는 여러 개의 사진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올라가는 사진이 처음 사람들한테 보이는 사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은 약간은 감성의 도구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진이 예를 들어서 눈길을 끌지 않는 좀 재미가 없는 사진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사람들이 옆으로 훑어서 보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좀 더 눈길을 끌 수 있을 만한 사진을 넣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물론 같은 사진일 경우죠. 요거는 좀 맞지 않으니까 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눈길을 끌 수 있을 만한 사진이면 옆으로 넘겨서 보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앞쪽에 사진을 배치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은 처리 중이라고 떠요. 그러면서 이제 게시글들이 적을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뜰 텐데요. 여기다 간단히 문구를 적고 만약에 내가 친구랑 같이 찍은 거라면 사람 태그, 만약에 어느 장소에서 찍은 거라면 위치 추가를 해서 넣고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페이스북과 연결되어 있다면 페이스북에도 같이 동시에 올라가도록 할 수가 있어요. 자, 문구를 대충 적어 볼게요.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시태그들은 중간중간에 적는 것도 괜찮지만 보통은 저는 끝쪽에 적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해시태그가 앞쪽에 보이면 너무 또 배기가 싫기도 하고 디자인에 대한 부분인데 가급적이면은 그래서 해시태그는 처음에 보이지 않도록 뒤에 적도록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앞쪽에 글을 적을 때 조금 더 눈이 끌릴 만한 어떤 게시글들을 적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런 데가 보면은 좀 재미가 없잖아요. 약간 좀 꾸며져서 나와 있으면 좋아서 가급적이면 아이콘 같은 걸 넣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이콘을 누르니까 지금 여기다가 아이콘을 넣고 싶은데 그렇게 넣는 게 지금 뭐가 눌렸냐? 죄송해요. 여기에 바로 나타나 있지가 않죠? 자, 이쪽에 이제 아이콘을 이렇게 누르면은 아이콘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키보드에 보면은 이모티콘이 있잖아요. 여기 이런 이모티콘으로 들어가서 넣고 싶은 이모티콘을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쁘게 좀 꾸며가지고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요거 리본 하나만 달아볼게요. 사람 태그의 경우는 이렇게 눌러서 만약에 여기다가 어떤 사람을 찍어주면요. 누구인가요? 라고 달려요. 그럼 여기 누구인가요에 만약에 아이디 중 일부분을 적어보면은 나랑 이제 팔로워 되어 있는 아이디들이 보이고 그 사람을 만약에 선택을 해서 연결을 해주게 된다면 그게 이제 이 사람하고 같이 간 걸로 이렇게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저에게도 이 게시글이 올라가지만 그 친구한테도 이 게시글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생긴 게 공동작업자 초대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이 공동작업자 초대가 뭐냐면은 공동작업자가 내 피드에 게시글을 올리고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 새로 생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치 추가를 해서 어떤 위치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떠져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못 찾죠? 자, 이렇게 위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는 왜 못 찾게 되냐면 여기에 떠 있는 이 위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우리 위치 정보를 넣잖아요. 그 정보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혹시 페이지를 만들지 않아서 위치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위치 추가를 했을 때 기록이 나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자, 다른 미디어에 게시할 거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같이 공유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설정이 되고요. 고급 설정에서 댓글이 달리는 게 싫다면 댓글 기능 해제도 가능합니다. 자, 요 정도 일단 설명하고 제가 여기 체크 눌러서 올려볼게요. 게시물 공유 해제 하시겠어요? 요건데 항상 뭐 게시물 올릴 거냐 뭐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올리게 된다면 완료하는 중 뜨면서 조금 있다가 제 피드에 이렇게 게시글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옆으로 넘겨보시면은 이렇게 메뉴를 넘겨서 내용을 볼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적었던 게시글이 보여요. 자, 게시글 넣는 거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 이 게시글을 제가 수정을 하려고 들어가잖아요. 여기 보시면 게시글 옆에 땡땡땡이 있고 이 부분을 눌러서 수정하겠다 해서 수정을 들어가 보면 게시글은 고칠 수가 있는데 사진은 수정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사진을 내가 수정을 해야 될 때는 요거는 이제 사진을 다시 게시글을 지우고 다시 올리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 수정이 안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링크를 누르면요, 링크를 복사해서 뭐 카톡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링크를 올릴 수도 있고요. 또는 만약에 여기 올라가 있는 요 게시글을 내가 삭제하겠다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자, 게시글을 올리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았죠? 게시글을 올릴 때 해시태그를 조금 넣어서 올려보세요. 그리고 이따가는 이 해시태그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이 올리신 게시물 중에 첫 번째 사진이 보이게 화면을 놓으시고 캡처를 해서 저희 단톡방에 한번 올려볼게요. 자, 캡처하실 때는 전원 버튼하고 음량 줄이는 버튼을 동시에 꾹 눌러주시면 화면이 캡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캡처를 하시고 요거를 저희 단톡방에 캡처 화면을 좀 올려주실래요? 이따가는 그 캡처된 그 해시태그들 있죠? 그거를 이용해서 찾아가 보는 걸 연습을 해보려고요. 그냥 지금 게시글 한 개를 대충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게시물에 해시태그를 달아서 올려야 돼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해시태그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찾았을 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제목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이디로도 찾을 수는 있지만 좀 재미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여기 있는 해시태그로 한번 여러분들 게시물들을 찾아가 보는 걸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찾기 쉽도록 제일 첫 화면이 화면에 보이도록 해주시고 그냥 여기 있는 해시태그가 보이게끔 이렇게 캡처해서 저희 화면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올려주시면 근데 기존 거는 최신 게시물에 잘 안 뜰 거라서 좀 찾기가 힘들 수는 있어요. 어쨌든 가급적이면은 새로 올리는 걸 올려주셨으면 하고 만약에 아니면 기존 게시물을 올려주시면 그걸로도 한번 찾아볼게요. 가급적이면 새 걸로 올려주시고 왜냐하면 최신 게시물로 빨리 찾으려고. 그렇지 않으면 오래된 거라도 괜찮으니까 일단 올려주시면 제가 같이 찾아보죠. 최신 게시물에만 뜨면 되는 거죠? 제가 그 태그를 눌렀을 때. 네, 그렇죠. 아니, 네, 새로 그거 확인하려고. 확인하려고. 네, 상관없어요. 내용은 사실 그냥 나중에 이쁘게 놔두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확인할 거는 게시글을 올렸고 해시태그를 넣는지 그거를 이거는 캡처해서 올리는 네, 캡처를 해서 올려주세요. 지웠어요. 네네. 선생님. 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잡을 때 여기다가 이제 밑에다가 저희 해시태그 좀 넣을게요. 앞에다 샵을 붙여서 누르면 돼요. 둘이 둘씩 어떻게 넣을까요? 둘이 이렇게 간체 대신에 들어보실게요. 그러면 여기가 카페는 거예요? 카페만. 카페는 이건 게시물이 16,736개가 있네요. 이 정도 될까요? 그냥 좀 될까요? 이건 카페도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게시물이 조금 많은 것들이기는 해요, 지금. 이 정도는 할게요, 일단. 여기 밑에다 올라가시면 이런 식으로 둘이, 아니, 위에다 해도 되고 밑에다 해도 되고, 그 중간중간에 해도 돼요. 근데 이 해시태그를 생각하실 때 중간에 띄어쓰기 하면 돼요. 그냥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사이 여기에는 띄어쓰기 해주시면 되는데, 이 해시태그 중간에 뜨는 거, 그런 둘이까지는 되는 거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카페 투어 가니까. 여자 적다가 위에 이렇게 해시태그들이 쫙 뜨잖아요. 그 중에 나쁜 해시태그가 있으면 터치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올릴 거라는 체크. 그러면 글이 올라가겠죠?
보이게 찍어주세요. 선생님 이거 잘 캡처해서 그냥 보내면 돼요? 네. 지금 요거 화면인가요? 네. 네. 요거는 예전에 올리셨나요? 치기 전에? 네. 근데 마지막으로 올린 거예요. 가장 최근에 올린 거라서. 일단 오늘 올린 거 많은데 어쩔 수 없죠. 일단 찍어주세요. 하시고 이거를 이제 경험에서 카톡으로 올려주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올리고 계실 건데 하나씩 한번 보죠. 자, 일단은 검색을 할 거라서 검색을 누르시고요. 여기 위쪽에 검색에다가 적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원 리퍼브 이렇게 적어 보면은 태그로 보시면 이렇게 게시글이 보이죠. 눌러 보았을 때 이렇게 게시물들이 보이는데 인기 게시물과 최근 게시물이 있습니다. 자, 인기 게시물은 인기 있는 게시글들이 좀 주로 뜨는 거라서 아마 처음부터 노리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최근 게시물 쪽에 뜨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최근에 제가 게시글을 올린 게 있기 때문에 바로 뜨는 거 확인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다음 거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분은 올리신 지는 조금 되셨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바로 뜰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 중에 한 가지 우리가 해시태그를 검색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어린 애포니? 요걸 찾아볼까요? 요렇게 해서 찾아보면은 이거는 게시글이 100개 미만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 게시물도 좀 쉽게 노릴 수가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일단은 바로 이렇게 찾았죠. 그리고 최근 게시물로 들어가서 보았을 때도 일단 바로 앞에 뜨네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반석 아트호를 한번 찾아볼게요. 아니, 레미제라블일까? 레미제라블.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요거는 레미제라블이라는 걸 제가 눌러서 보면요. 실제 게시글이 4.9만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 게시글로 앞쪽에 뜨기가 좀 어렵죠. 그쵸? 그리고 최근 게시물로 제가 눌러보았을 때 여기서 이제 최근 게시물로는 지금 두 번째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이걸 적은 거는 11시간 전에 올린 건데 그 다음에 게시글이 최신 게시물로는 2시간 전에 올라온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순위로 밀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들어온 김에 좋아요를 누르고 네, 댓글도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게시를 하면은 글이 게시가 돼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글을 내가 팔로우를 하겠다, 이 사람을 만약 팔로우를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위쪽에 팔로우라는 버튼이 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팔로우를 바로 할 수 있게 연결이 되어지기도 해요. 이 정도 보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검색을 할 거는 여기 제가 아까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올리라고 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해시태그로 검색을 해볼 거라서 그렇게 했어요. 자, 검색에 적어 볼게요. 예를 들어 구리 둘레길 이렇게 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면 게시글이 500개 정도가 구리 둘레길로 나오는데요. 인기 게시물로 보았을 때는 바로 뜨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만들었거나 이런 거니까. 최근 게시물로 가서 볼게요. 지금 최근 게시물에서도 아직은 앞쪽에 뜨지를 않죠. 그러면 다시 요거는 이제 100개보다 조금 더 들어있는 게시물인데 요것도 최근 게시물에는 지금 바로는 안 떴네요. 그러면 요거는 좀 나중에 다시 찾아보는 걸로 할게요. 지금 바로는 안 떴는 걸로 확인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사야 라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태그로 가서 보면은 이사야라는 태그는 1.8만 개 정도가 있어요. 자, 이렇게 눌러본다면 이사야에 대한 태그 인기 게시물이 보일 거고 최근 게시물로 보면은 최근에 게시물 올린 것들이 보입니다. 여기 떠 있는 게 보이네요. 맞나요? 그죠? 이렇게 해서 게시물을 찾아보실 수가 있도록 해시태그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게시글을 찾기가 쉬워요. 역시 좋아요를 여기 이제 좋아요 6개가 제가 터치가 된 건데 이 글을 좋아요로 한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글을 좋아요로 했다는 건 이 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나의 하나의 잠재적인 타겟 고객이 될 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게시글에 내가 그냥 좋아요만 달고 댓글을 달기보다 이렇게 좋아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뭐 팔로우를 하러 가거나 아니면 게시글을 보시고 괜찮은 게시물은 같이 팔로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하는 것도 진성적인 고객을 모으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좀 달아볼 건데 어떤 글인가 봤더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하나님 말씀은 글쎄요 가끔은 좀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아. 뭐라고 달아야 될지 모르겠다. 아멘 그러면 돼요. 아, 그럴까요? 아멘. 아멘만 달긴 좀 그러니까. 다 통합니다. 아멘.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달아봤어요. 두 분은 아직 안 올려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려주시면 되시겠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찾아보세요. 단톡방에 어차피 올라와 있는 거라 아마 보신다면은 찾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찾아서 가급적이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누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사진만 2번 따닥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하트를 눌러주셔도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좋아요나 아니면 댓글도 혹시 달아줄 수 있으면 같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볼 거는 스토리인데요. 스토리는 잠깐만요. 이 화면이 아니라 이 화면.
스토리는 아까 요 집 모양을 눌렀을 때 여기 플러스를 눌러보면은 여기 게시물 밑에 스토리 있어요. 이 스토리를 누르시면 스토리를 바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스토리를 그냥 사진을 찍어서 바로 스토리로 올리거나 영상을 찍어서 스토리로 올릴 수도 있지만 미리 찍어 놓은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밑에 보시면 사진이나 영상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찍어 놨던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그거를 그냥 선택해서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올리고 뭐 요런 데다가 요런 표시가 뭐냐면요. 이게 링크인데 요거는 연결을 할 거면 이제 위로 살짝 밀기 링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기 링크를 연결할 때 이제 브랜드 컨텐츠나 이런 걸 연결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냥 브랜디드 계정에서 연결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 내가 스토리 찍은 요 사진을 내가 내 핸드폰에 저장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효과예요. 필터. 그래서 이런 필터 효과를 여기다가 더 집어넣어 가지고 꾸미고자 할 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볼터치를 달아주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골라주시면 되겠고 얘는 스티커.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여러 가지 스티커들이 나오거든요. 아까 퀴즈를 여기다 달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예를 들어 피자, 뭐 치킨, 뭐 아이스크림, 뭐 감기약 이상한 것도 하나 달아야지.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완료를 누르면은 이 중에 이제 고를 수 있게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사이즈도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조절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가 꾸며가지고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질문 같은 것도 만들어서 스토리에 넣어놓을 수가 있는데 이랬을 때 스토리를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중에서 난 이거 하고 또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역할을 하겠죠. 지금은 좀 이상한 거 달았으니까 제가 이건 지울게요. 냅둘까 일단? 그냥 이렇게 넣어야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형광펜 같은 거죠. 그래서 펜을 고르고 이렇게 끌면은 그냥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전으로 돌릴게요. 얘는. 자, 요 AA는 뭐냐면 글씨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글씨 스타일들이 있고 여기에서 글씨는 내가 어떤 애니메이션을 줄 건지 골라서 넣기만 하시면은 글씨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토리 연습 중이라고 적었고요. 글씨는 이 색깔로 만들 거고 효과는 이런 효과를 터치하면 효과가 바뀌어서 나와요. 이건 이제 애니메이션. 그래서 얘는 효과, 얘는 애니메이션. 정하고 완료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글씨가 올라가죠. 그럼 글씨 위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내 스토리에 올릴 거면 내 스토리 또는 친한 친구들한테만 전달할 거다 하면 친한 친구들한테만 전달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내가 스토리를 올릴 때 아까 그러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게시를 해놓으면 24시간 동안 내 친구들의 뉴스피드 상단에 보여지는 게시물이 되고요. 그걸로 간단한 어떤 정보 같은 것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거는 스토리가 하나가 올라갔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올려놓은 거 이렇게 보이죠? 그럼 이렇게 체크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이렇게 체크했을 때 이거 답 아니고 요거다 이런 식으로 체크가 보여지는 그런 재밌는 스티커들 기능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스토리 설명을 했고요. 릴스인데 릴스의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다면 영상을 가져와서 쓰시면 되겠고 영상을 찍은 게 없다면 직접 찍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릴스의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노래들을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노래를 그냥 터치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사가 나와서 원하는 부분만 갖다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옆에 요거 15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시간이겠죠? 15초, 30초, 60초. 그리고 요거는 배속. 그리고 요거는 효과. 효과가 되게 다양한 효과가 많아요. 이런 효과도 보면은 카메라 방향 전환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어떤 효과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무궁화꽃 안 하려고, 그죠? 효과 중에서 좀 재밌는 효과가 있었는데 되게 효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써보시면 되게 좋을 텐데 요런 효과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혹시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긴 좀 저밖에 없으니까, 그죠? 잠시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